네, AI의 선두주자 엔비디아 실적 나온 이후에 그 분석들 들어봐야 될 텐데요. 현지를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유튜버 유사남님 연결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속보로는 예상치를 상회한다라고 들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 엔비디아 어닝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과 EPS 양쪽에서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일단 거의 모든 부분들에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스크린을 통해서 잠깐 조금 더 발표를 보여드리게 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 매출과 EPS 양쪽에서 모든 부분들을 뛰어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가이던스도 예상치보다 높은 모습, 매출 총이익률도 예상치를 미트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사실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그멘트별 매출도 데이터 센터, 게이밍,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자동차 모든 섹터에서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운영이익도 잘 나왔으며 젠슨 황 CEO의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듣자면 현재 AI 시대가 열리며 모든 산업과 국가가 변화를 겪고 있고 엔비디아는 여전히 블랙웰의 호퍼와 엄청난 수요를 충족하면서 AI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면서 AI 시대를 열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금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어닝이 잘 나오긴 했지만 저번 분기에도 몇 번 지적을 했다시피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닝에 대한 컨센서스를 최상단을 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진 가운데 안에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부분들이 최상단을 넘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몇몇 부분에서 예상치를 많이 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37.5빌리언 달러로 예상치였던 37.1빌리언 달러를 약 1%가량 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한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불렸던 저번 분기에서 마진율이 예상치보다 많이 높게 나오지 못하면서 사실 어닝콜 이후에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 어닝콜 도중에서도 마진율이 이제 둔화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나오게 된 가이던스에서도 73.5%에 해당하는 둔화율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상치의 최상단을 넘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안 좋은 평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한 데이터 센터 또한 예상치를 넘기는 했으나 크게 넘지 못하는 모습을 이번에는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실망 매물들이 나오고 있으나 큰 하락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투자자들에서는 차익 실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는 점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엔비디아 경쟁력을 확인하는 날이죠.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한 매출과 그 EPS를 확인을 했는데 그동안은 그 예상했던 부분의 최상단을 늘 넘기는 모습이었는데 그 정도의 예상 상회는 아니었다라는 면에서 지금 차익 실현 실명 매물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시간 외 거래에서 좀 약세를 분석해 줬습니다. 앞으로의 좀 주가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업사이드 어디까지 보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엔비디아는 사실 어닝콜까지 봐야 된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엔비디아의 어닝콜을 통해서 사실 최근 들어서 블랙웰과 서버 과열 문제로 인해서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 사람들을 안심시켜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일단 마진율에 대한 둔화 얘기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중국에 대한 공급 문제도 시티은행의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이 됐었던 만큼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닝콜에서 좀 더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번에 젠슨 왕 CEO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블랙웰에 대한 수요 자체는 현재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결국 공급 관련된 문제만 확충이 돼 준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단기적인 부분에서 시티은행이랑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가 했던 말을 전망을 통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번 분기 자체는 이번 어닝 자체는 사실 주요 급등하는 촉매제로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어닝이 잘 나오긴 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멀티플이 너무나도 커다란 선반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소화가 되기 전까지는 아마 다음 분기 즈음에 아마 좀 더 크게 상승하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 싶다는 얘기가 모건 스탠리나 시티 양쪽 다 매수 등급을 유지하면서도 이번 어닝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분명히 이번에 어닝이 굉장히 잘 나왔지만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것처럼 워낙 커다란 부분에 선반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락세가 나올 수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도 어닝콜 도중에 달라질 수 있지만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확히 말하면 장기적도 아니고 아마 두세 달 정도가 지나면
지금의 주가보다 다시 또 상승이 있는 엔비디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어닝이 오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어닝콜까지 봐야 되겠고요. 그 블랙웰 서버 과열 문제 나온 이후에 지금 젠슨한 CEO가 어떤 발언을 할지 앞으로의 계획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7시에 어닝콜 이제 한 15분가량 남았는데 그 부분도 계속 체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좀 움직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선반영이 된 부분과 예상 상회지만 아주 뛰어나지는 않았다라는 좀 실적라는 면에서요. 지금 국내 반도체주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국내 반도체주는 최근 들어서 부진한 상황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TSMC가 사실 대부분의 고성능 반도체를 크게 차지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평가가 예전보다 조금 낮아져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도 요즘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TSMC 쪽이 조금 더 고성능 반도체집 관련해서 조금 더 커다란 능력을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투자의견 상향 조정이 나왔었던 만큼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모든 섹터 자체의 성장성은 사실 조금 더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안에서 파이 나눠 먹기에서 아마 SK하이닉스와 TSMC 양쪽이 조금 더 큰 조금 수혜를 얻을 것 같다라는 평이 미국의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조금 더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그 구글과 아이온큐 등이 엔비디아의 그 양자 컴퓨터, 이 슈퍼컴을 사용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파급력 더 넓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떠오르는 빅테크 기업들과 엔비디아의 협업으로 봤을 때 그런 수혜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련주들의 그 영향 좀 구체적으로 살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구글과 아이온큐 등이 양자 컴퓨터 개발에 지속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선도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수혜를 많이 받았던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점을 얘기를 하자면, 아이온큐는 지금 당장 실적이 나는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회사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구글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개발에 뛰어들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온큐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악재에 해당하는 뉴스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안에서 이렇게 양자 컴퓨터 개발에 더욱더 대기업이 뛰어들게 될 경우 아마 아이온큐가 앞으로도 이런 지속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바로 아이온큐의 주가의 가장 커다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온큐가 여태까지 선두를 유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약을 따내고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요소가 있다라고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엔비디아가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슈퍼컴퓨터를 개발을 하면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가장 수혜주를 볼 기업으로 얘기를 하자면 결국 엔비디아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요것 말고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양자 컴퓨팅을 개발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안 소프트웨어, 결국 양자 컴퓨팅이 개발이 되게 되면서 양자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암호를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암호를 뚫는 경우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안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질 거다라는 예상이 많아지는 만큼 아무래도 이런 보안 쪽 양자 암호화에 해당하는 주식들도 조금 더 살펴볼 만한,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만한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더 관심 유효할 것 같고요. 이 보안이 취약해지면 안 되니까 이 보안주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협업과의 관계, 수혜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엽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2기에 백악관의 가상화폐 담당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만 보면 안 되고 뭐 시가총액이 연일 고공행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 대금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10만 달러의 전망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전쟁 우려 상황에서도 위험 자산으로 떠올랐던 비트코인이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사실 그 위험 자산인데 비트코인이 그럼 안전 자산으로 다시 봐야 되는가? 예, 상승 랠리 어디까지 이어질 거라고 지금 해외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일단 저는 비트코인을 아직까지는 안전자산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사실 그만큼 안정적인 가격에 대한 변동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직은 위험한 자산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현재 크게 올라주고 있는 이유에 가장 커다란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결국 트럼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대놓고 이번에 암호화폐 거래소인 BAKKT를 벡트를 사기로 했었고, 또한 이런 부분들의 뒷면에는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서 키워나갈 것이다. 여기다 연준 코인은 도입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밀어주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것이지, 사실 지금 당장 달러가 상승하면서 같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모습은 안전자산의 특성을 지녔다기보다는 이번같이 조금 더 특수한 상황, 비트코인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달러의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한, 중앙화를 피하기 위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중앙화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렇게 밀어줌에 따라서 상승하는 자산이라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전자산의 특성보다는 조금 더 모멘텀에 가까운 모습으로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만약에 전쟁의 위험이 도달했을 때는 아마 지정학적 위험성 혹은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도달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자산들이 하락하고 안전자산들이 상승하는 가격 자체로 갔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이 채권만큼 좋은 설득을 보여주지는 아직 못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연결해 봤습니다. 유튜버 유산아님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엔비디아 그 시간 외 하락이 조금 줄어들고 있네요. 자, 여기서의 그 변동성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요한 사항들은 내일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